캐롤 미들턴이 앞장섰다. 자상한 외할머니인 그녀는 훗날 샬롯을 위해 마련될 아이방을 완벽하게 꾸몄다고 전해진다. 선선한 가을 아침, 캐롤 미들턴이 윈저성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그녀는 그날의 방문이 왕실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순간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캐서린 공주의 어머니로서 캐롤은 늘 왕실의 복잡한 질서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고 왕실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그날 그녀가 목격하게 된 일은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강렬한 감정을 깨워놓았다. 어떤 위험으로부터라도 손녀를 지키고자 하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할머니의 본능이었다. 윈저성으로의 초대는 기분 좋은 놀라움이었다. 카밀라 왕비가 램브룩 학교에서의 학업 성취를 기념하기 위해 샬롯 공주를 축하하는 가족 모임에 캐롤을 직접 초대한 것이다. 가까운 가족들만 모여 어린 공주의 노력과 성취를 함께 축하하는 소박하고 사적인 자리로 계획된 행사였다. 캐롤은 이 자리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기뻐했고 미들턴 가문과 윈저 가문 사이의 유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해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캐롤은 곧 깨닫게 된다. 모든 가족 모임이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따뜻하고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때로는 우리가 가장 안심해야 할 공간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사람들로 둘러싸인 바로 그 순간에 가장 위험한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말이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그날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날은 아름답게 시작되었다.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 캐롤은 윈저성에 도착했다. 고풍스러운 석조 성벽과 정성스럽게 가꿔진 정원을 마주하자 수차례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웅장함은 여전히 그녀를 감탄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사랑하는 손녀 샬롯과 시간을 보낼 생각에 설레 있었다. 학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샬롯은 충분히 칭찬받을 자격이 있었다. 캐서린과 윌리엄은 세 아이와 함께 이미 도착해 있었다. 조지는 언제나처럼 에너지가 넘쳤고 성 안에 숨겨진 통로와 비밀스러운 방들을 모두 아는 사람처럼 자신감 있게 뛰어다녔다. 루이스는 조금 더 조용했지만 증조 할머니에게 보여주기 위해 가져온 작은 장난감 비행기를 꼭 쥐고 있어 그 역시 설렘이 가득해 보였다. 그리고 샬롯은, 사랑스럽고 총명한 샬롯은 최근 학교에서의 성취에 대한 자부심으로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번 모임은 왕실 기준으로도 비교적 편안하고 격식 없는 자리였다. 카밀라는 화려한 국빈용 연회장이 아닌 작은 오크룸을 사용하자고 제안했고 덕분에 분위기는 한층 더 아늑해졌다. 오후에는 샬롯이 좋아하는 오이 샌드위치와 성 주방에서 갓 구운 스콘이 곁들여진 티타임이 예정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캐롤은 처음 1시간 동안 캐서린과 윌리엄과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들의 근황과 최근의 성장에 대해 들었다. 샬롯은 중세성을 주제로 한 역사 프로젝트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는데 하필이면 그 장소가 바로 윈저성이었다는 점이 더욱 의미 깊었다. 또한 학교의 심화 독서 프로그램에 선발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캐롤은 말할 수 없이 뿌듯함을 느꼈다. 손녀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총명했고 세상을 향한 호기심은 어린 시절의 캐서린을 꼭 닮아 있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행사 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던 시간에 나타났다. 샬롯이 자신의 역사 프로젝트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카밀라가 그들 곁으로 다가왔다. 그 순간 샬롯의 표정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환하게 빛나던 미소는 사라지고 조금 더 조심스러운 얼굴로 바뀌었다. 아주 미묘한 변화였고 대부분의 어른이라면 알아차리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캐롤은 수십 년간 아이들의 표정과 감정을 읽어온 사람이었다.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그녀는 즉시 느꼈다. 안녕 샬롯, 오늘 너무 들떠있지는 않니? 카밀라는 다정해 보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점심 전에 너무 무리하면 안 되잖아. 겉으로 보기에는 걱정 어린 말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이었다. 그러나 그 어죄는 설명하기 어려운 미묘한 날이 서 있었고 그로 인해 샬롯의 어깨가 살짝 굳어졌다. 캐롤은 손녀의 자연스러운 활기가 조금 더 사그라드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전 괜찮아요, 카밀라 할머니. 샬롯은 공손하게 대답했지만 방금 전보다 훨씬 작은 목소리였다. 그렇겠지, 얘야. 다만 실내에서는 조금 조용히 말하는 게 좋겠구나. 여긴 아주 오래된 성이고 벽도 오래됐단다. 카밀라의 웃음소리는 진심으로 들렸다. 하지만 캐롤은 그 웃음 아래에 숨겨진 또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그 순간 그녀의 할머니로서의 본능이 강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묘한 불안감이 온몸을 스쳤다. 샬롯은 얌전히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다. 그 변화는 아주 서서히 그리고 교묘하게 이루어졌기에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눈치채기 어려웠다. 그러나 캐롤은 달랐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숨은 의도를 파악하며 미묘한 기류의 변화를 감지하는 일은 그녀의 평생업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모든 본능이 외치고 있었다.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됐다. 점심 사건. 점심은 성의 작은 식당에서 열렸다. 창문 너머로 정원이 보이는 그곳은 고풍스럽고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테이블에는 값비싼 도자기와 수정잔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축하의 자리답게 정갈한 세팅이었다. 샬롯은 할아버지 찰스 왕과 앤 숙모 사이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언제나 그녀에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대해준 이들이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찰스는 최근에 왕실 행사에서 있었던 일화를 유쾌하게 들려주며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였다. 샬롯은 그 관심에 한껏 기뻐하며 학교 프로젝트와 방과 후 활동에 대해 또렷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할아버지, 윈저성이 지금까지 3,000명의 군주가 살았던 곳이라는 거 아세요? 그녀는 뿌듯한 표정으로 외웠던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했다. 찰스는 눈을 반짝이며 웃었다. 우리 가문의 역사를 그렇게 잘 알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네 프로젝트 이야기를 더 들려주렴. 샬롯이 신나게 설명을 이어가자 캐롤은 카밀라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을 알아챘다. 여왕의 미소는 여전히 자리했지만 그 눈빛에는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샬롯이 말을 잠시 멈춘 순간 카밀라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이제 역사 수업은 그만하면 되지 않겠니? 어른들이 조금 이야기할 차례인 것 같구나. 그 한마디는 어린 소녀에게 마치 따가운 비난처럼 꽂혔다. 캐롤은 손녀의 얼굴이 금세 붉어지고 방금 전까지 빛나던 열정이 순식간에 꺼지는 것을 보았다. 샬롯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손도 대지 않은 접시만 바라보았다. 찰스는 갑작스러운 공기의 변화에 당황한 듯 아내와 손녀 사이를 번갈아 바라봤다. 캐서린과 윌리엄은 서로를 잠시 바라보았지만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 어색한 침묵은 애니 조지의 축구 이야기를 꺼내며 간신히 깨졌다. 그러나 캐롤에게는 이미 충분했다. 그녀는 아이를 키우며 쌓은 경험과 사람을 꿰뚫는 감각으로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세대 차이도 오해도 아니었다. 의도적이고 계산된 행동이었다. 그리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한계점. 점심이 끝난 후 가족들은 정원 테라스로 자리를 옮겨 커피와 차를 즐기기로 했다. 10월의 햇살은 쌀쌀했지만 맑고 청명해 야외에 머물기 딱 좋은 날씨였다. 아이들은 경호원들의 눈길 아래 정원을 자유롭게 뛰놀았고 샬롯도 금세 평소의 활기를 되찾았다. 캐롤은 캐서린과 가족 행사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멀리서 혼자 걸어오는 샬롯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작은 손에 정원의 마지막 가을꽃 몇 송이를 꼭 쥐고 있었다. 이거 봐요. 샬롯은 들뜬 목소리로 외쳤다. 남쪽 벽 근처에 아직 장미가 피어 있어요. 정말 예쁘구나, 우리 딸. 캐서린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모두에게 보여드리자. 샬롯은 행복한 얼굴로 어른들이 있는 테라스로 올라왔다. 작은 손으로 소중히 꽃을 감싸쥔 채였다. 그런데 그녀가 아직 계단 위에 있을 때 공기를 가르는 듯한 카밀라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샬롯, 거기서 멈춰! 명령조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샬롯은 놀라 멈춰섰다. 꼴 좀 봐라. 온몸에 흙이 묻었잖니. 드레스도 찢어지고. 그녀의 차가운 말이 햇살을 뚫고 퍼지자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캐롤은 숨이 막히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니? 카밀라의 말은 비난처럼 공기를 가르며 퍼졌다. 캐롤이 보기에는 샬롯은 그저 바깥에서 신나게 놀다 온 어린아이일 뿐이었다. 치마 아래쪽에 잔잔한 풀얼룩이 조금 있었고 구두에 약간 흙이 묻어 있었지만 결코 온몸이 더럽혀진 상태는 아니었다. 무엇보다 오늘은 국빈 만찬이 아니라 가족끼리 모인 비공개 자리였다. 죄송해요, 카밀라 할머니. 샬롯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속삭였다. 아까까지의 들뜬 기분은 SP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내가 미안해할 일은 따로 있지. 카밀라는 말을 이었다. 테라스 위로 그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네오는 지금 가족의 체면이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기보다는 너 자신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바른 아가씨라면 이렇게 뛰어다니며 옷을 찢고 더러워지도록 놔두지 않아. 차라리 안으로 들어가서 유모에게 깨끗이 정리나 해달라고 해. 더 이상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그 잔인한 말들은 캐롤의 가슴을 실제로 얻어맞는 듯 아프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손녀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맑은 파란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았다. 샬롯의 작은 손에서 꽃다발이 힘없이 떨어졌고 섬세한 꽃잎들이 차가운 석조 바닥 위로 흩어졌다. 그 광경은 그 자리에 있던 누구에게도 의미가 분명한 가슴 아픈 은유처럼 다가왔다. 바로 그때 캐롤 미들턴은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아이를 향한 그리고 손녀를 향한 모든 보호 본능이 한꺼번에 치솟았다. 사랑스럽고 영리하며 예의 바르고 주변 사람들에게 늘 기쁨을 주는 이 어린아이가 그녀를 격려하고 세워줘야 할 사람에 의해 차근차근 깎여나가고 있었다. 이건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다. 의도적인, 반복적인, 그리고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었다. 정면 충돌, 캐롤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비즈니스에서도 또 삶의 여러 순간에서도 그녀를 지탱해 주었던 그 고요한 품위가 온몸에서 배어나왔다. 그녀는 곧장 샬롯에게 다가가 값비싼 옷차림도 개의치 않고 무릎을 꿇어 바닥에 흩어진 꽃들을 조심스럽게 주워 모았다. 정말 예쁜 꽃이네, 우리 샬롯. 캐롤은 일부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말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걸 찾아내다니. 넌 참 특별한 눈을 가졌구나. 그리고 네 모습도 지금 딱 완벽해. 정원에서 마음껏 뛰어논 어린 소녀처럼 말이야. 그래야 맞는 거고, 그래야 예쁜 거야. 그녀는 샬롯의 침에 붙은 잎사귀 몇 개를 털어주고 자리에서 일어나 손녀의 어깨에 다정하게 팔을 둘렀다. 그제야 비로소 카밀라를 향해 몸을 돌렸다. 여기엔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네요. 캐롤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힘이 서려 있었다. 샬롯은 잘못한 게 없어요. 오늘은 가족이 모인 자리이고 그녀는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답게 행동했을 뿐입니다. 카밀라는 눈썹을 치켰으며 놀란 기색을 보였다. 미들턴 여사, 왕실에는 나름의 기준이라는 게 저는 그 기준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캐롤은 그녀의 말을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끊었다. 왕실 일원에게 이렇게 말을 자르는 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오후 내내 제 손녀를 향해 계속해서 비난과 깎아내리기를 반복하셨다는 점이에요. 단지 열정적이고 똑똑한 아이로 행동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그리고 저는 지금 그만두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러 여기에 서 있습니다. 테라스는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심지어 근처 나무에 앉아있던 새들까지 노래를 멈춘 듯했다. 캐서린과 윌리엄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평소에는 언제나 왕실 예절을 존중하던 캐롤 미들턴이 지금은 사자처럼 손녀를 지키기 위해 여왕 곁에서 맞서고 있었기 때문이다. 캐롤, 카밀라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움츠러들게 만들었던 낮고 경고하는 듯한 어조로 말을 꺼냈다. 지금은 조금 과민하게 반응하고 계신 아니요. 캐롤의 한마디는 공기를 가르며 또렷하게 울렸다. 이건 과민 반응이 아닙니다. 저는 방금 전까지 한 아이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려는 행동을 계속 지켜봤을 뿐이에요. 샬롯은 8살입니다. 영리하고 호기심 많고 친절하며 예의도 바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손녀입니다. 누구라도 이 아이가 자기 자신인 것을 부끄러워하게 만들도록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찰스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이 상황에 극도로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캐롤은 아직 할 말을 다 하지 않았다. 저는 평생 아이들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일에 힘써왔습니다.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쪽에요. 그리고 샬롯은 부모와 조부모, 선생님들의 사랑과 격려 속에서 눈부시게 자라왔습니다. 그녀는 앞으로가 기대되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그런 아이는 끊임없이 지적당하고 비난받고 작아져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마땅히 축하받고 응원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카밀라의 얼굴은 정교하게 화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기가 가신 듯 창백해졌다. 나는 그저 이 아이가 제대로 된 예절을 배우도록 도우려 했을 뿐이야. 그녀가 입을 열었다. 가족의 명예를 생각하며 행동하도록. 아이에게 가족을 망신시킨다고 말하는 방식으로요? 캐롤의 목소리는 끝까지 차분했다. 그러나 문장 하나하나마다 굳건한 확신이 실려 있었다. 아이의 자연스러운 호기심과 기쁨을 죄책감으로 바꾸는 건 예절 교육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적인 조종이에요. 그리고 그런 방식은 어떤 가정에서도 심지어 왕실에서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후폭풍, 그 뒤를 이은 침묵은 윈저성이 지닌 오랜 역사 속에서도 손꼽히게 불편한 순간이었을 것이다. 캐롤은 샬롯의 어깨를 끌어안은 채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반면 카밀라는 어떻게 상황을 수습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입술만 여러 번 달싹일 뿐 말을 잇지 못했다.
찰스는 두 여성 사이를 오가며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아내에 대한 충성과 방금 자신이 목격한 일에 대한 불편한 깨달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음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캐서린과 윌리엄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몸짓과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어머니이자 장모가 샬롯을 위해 마침내 입을 열고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 순간 캐서린과 윌리엄은 똑똑히 깨달았다. 지금 장모가 앞장서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어쩌면 자신들이 먼저 나섰어야 했던 일이었음을. 그 깨달음은 두 사람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침묵을 깬 사람은 다름 아닌 샬롯이었다. 눈가에 감사와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할머니. 그 짧은 한마디가 테라스 위에 얼어붙어 있던 공기를 천천히 풀어냈다. 캐서린이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딸의 반대편으로 가서 서더니 샬롯을 양쪽에서 감싸 안는 보호막처럼 섰다. 윌리엄도 곧 뒤따라가 더 이상 자신의 입장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어떠한 의심도 남기지 않겠다는 듯 굳은 표정을 지었다. 이만 오늘 자리는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네요. 캐서린이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찰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방금 전 상황 탓에 특유의 외교적인 미소를 되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눈에 보였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우리 모두 오늘 있었던 일을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군. 카밀라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눈물 자국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감사가 비치는 샬롯의 얼굴,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캐롤의 태도, 단단하게 하나가 된 캐서린과 윌리엄,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심각한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는 찰스까지. 그녀는 아마도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할 말을 잃어버린 채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들턴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처음엔 숨 막힐 정도로 조용했다. 뒷좌석에는 샬롯이 부모 사이에 앉아 있었고 운전석에는 캐롤이 핸들을 잡고 있었다. 방금 윈저성에서 벌어진 일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다. 여왕 배우자와 정면으로 맞서는 날이 올 거라고는 캐롤 자신조차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백미러로 힐끗 보았을 때 샬롯의 표정이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져 있는 것을 보고 캐롤은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확신했다. 할머니, 샬롯의 작은 목소리가 고요함을 깨뜨렸다. 왜 우리 애기? 저 오늘 진짜 나쁜 행동 한 거예요? 캐롤은 조심스럽게 차를 길가에 세우고 몸을 돌려 손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샬롯, 잘 들어. 그녀는 또렷하게 말했다. 내온 전혀 잘못한 게 없어. 넌 오늘, 그리고 항상 그래야 하듯이 호기심 많고 활기차고 똑똑한 아이였을 뿐이야. 누구도, 절대 누구도 너의 그런 멋진 모습 때문에 네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느끼게 해서는 안 돼. 조수석에 앉아있던 캐서린이 딸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 넌 오늘도 평소처럼 그냥 너답게 완벽했어. 그런데 카밀라 할머니 말씀이 잘못된 거야. 윌리엄이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우리가 어른에 대해 그런 말을 쉽게 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어른도 실수할 때가 있어. 오늘 그분이 너에게 한 말은 명백한 실수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할 거야. 샬롯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캐롤은 손녀가 그 말을 곰곰이 되새기는 게 보였다. 아이들은 놀라울 만큼 잘 회복되지만 동시에 누구보다도 분위기에 민감하다. 샬롯은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오늘 있었던 일들 어딘가가 분명히 잘못됐다는 걸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느낌을 어른들이 인정해주고 자신을 지켜주려 한다는 사실은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위로가 되고 있었다. 즉각적인 변화. 그날 이후 나눈 대화는 두 가문 모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로 남게 되었다. 캐서린과 윌리엄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앞으로 샬롯은 부모 둘 중 한 명이 동석하지 않는 자리에서는 절대로 카밀라와 단둘이 있게 두지 않기로, 그리고 비슷한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에 맡기지 않고 즉시 대응하기로 약속했다. 찰스는 그 점만큼은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 다음 날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통화는 다소 어색했지만 피할 수 없는 대화였다. 미래의 국왕은 어제의 상황이 잘못 처리되었음을 인정하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캐롤, 당신 가족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어조로 말했다. 샬롯은 우리 모두에게 귀한 아이예요. 그 아이가 그 사실을 의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반면 카밀라에게서 직접 연락이 오는 일은 끝내 없었다. 그 이유가 자존심 때문인지 부끄러움 때문인지 아니면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성격 때문인지는 캐롤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그 침묵 자체가 이 상황에 대한 왕비의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왕실 가족 모임의 방식에는 눈에 띄진 않지만 중요한 변화들이 생겨났다. 샬롯이 카밀라와 단둘이 남겨지는 일은 다시는 없었다. 같은 공간에 있을 때도 다른 가족들이 의도적으로 샬롯 곁을 지키며 대화를 함께 나누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변화는 샬롯에게서 나타났다. 늘 어디선가 깔려있던, 그러나 아무도 제대로 의식하지 못했던 불안감. 왕실 행사에서 유독 조심스러워지고 말을 아끼고 자신의 열정을 숨기려 했던 그 모습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샬롯은 다시 집과 학교에서처럼 밝고 자신감 넘치며 무엇이든 알고 싶어 하는 본래의 아이로 돌아갔다. 그날 이후 캐롤과 손녀의 관계는 훨씬 더 깊어졌다. 샬롯은 아직 어리지만 분명히 알고 있었다. 자신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었던 순간 할머니가 자신을 대신해 싸워주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유대는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다. 그 관계는 상호 존중과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 다시 세워졌다. 이 일은 가족 내부에만 머물지 않았다. 비즈니스 업계에서도 캐롤의 행동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가 오갔다. 구체적인 상황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지만 일부 인맥을 통해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캐롤 미들턴이 손녀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에서 여왕 배우자에게조차 물러서지 않았다는 이야기였다. 놀랍게도 이 일은 그녀의 명성을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더 높여주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개인의 손해가 따르더라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인물로 보게 되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원칙을 증명한 사람이었다. 더 큰 메시지. 그해 10월 윈저성에서 벌어진 사건은 단순히 한 할머니가 한 아이를 지킨 이야기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모든 어른이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근본적인 책임에 관한 이야기였다. 사회적 지위, 가족 내 권력 구조, 개인적인 관계가 어떻든 간에 말이다. 캐롤 미들턴의 행동은 왕실의 벽을 넘어 널리 울림을 남겼다. 어떤 아이도 그 아이가 누구의 자녀이든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든 지속적으로 비난받고 깎아내려지고 자연스러운 호기심과 열정을 부끄러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였다. 오히려 세상의 시선이 가장 집중되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일수록 그 보호는 더욱 절실하다. 이 사건은 또한 유명 인사 가문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겪는 특수한 어려움을 드러냈다. 샬롯은 많은 아이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어느 8살 아이도 감당해서는 안 될 압박과 기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아이 곁에 체면이나 관습, 가문 내 정치보다 아이의 감정과 마음을 먼저 생각해주는 어른이 있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 앞으로를 바라보며 오늘날 샬롯 공주는 여전히 밝고 자신감 넘치며 지적이고 즐거운 아이로 성장하고 있다. 학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주변에 사랑하는 어른들과도 깊은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 가을날의 사건은 이제 가족 내에서 갈등이나 상처로 남아있지 않다. 오히려 그 아이가 얼마나 강하게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는지를 상기시키는 기억으로 남아있다. 캐롤 미들턴은 윈저성에서 있었던 일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그녀를 잘 아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다. 만약 같은 상황이 다시 온다면 그녀는 주저없이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는 사실을. 캐롤에게 할머니라는 역할은 신성한 것이며 손주들의 행복과 자존감은 어떤 사회적 기대나 의존보다 항상 우선이기 때문이다. 카밀라와 미들턴 가족의 관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원만하다. 공식 석상에서는 존중과 단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예전처럼 자연스럽고 따뜻했던 분위기는 사라졌다. 이제 그 관계는 훨씬 더 조심스럽고 관리된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한번 불타버린 다리는 다시 놓을 수는 있어도 처음과 같은 강도로 완전히 복원되기는 어려운 법이다. 무엇보다도 이 일을 통해 가족 모두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소통의 중요성, 경계선을 분명히 설정하는 필요성,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사실 말이다. 아이들은 언제나 어른들을 지켜보고 배우고 있다. 그리고 샬롯은 그날 분명히 배웠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을 위해 싸워줄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을.